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다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평생 나 하나 책임지고 사는 것이 힘드니 굳이 결혼은 하지 않겠다며 공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 저에게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더군요. 예비 신랑은 홀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평소 마음씨가 따뜻하고 여린 편이라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종종 노상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이면 안쓰러워 도와드리고 싶다며 판매하시는 것들을 모조리 구매하기도 하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예비 신랑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면서도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라며 혹시라도 결혼한 후에 예비 신랑이 생활비까지 가져다가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다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힘들어지면 어쩌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훨씬 믿음이 가고 좋더군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은 많지 않아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예비 신랑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이 넘치는 연애를 했고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30대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이 힘든 시집살이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서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의 평소 성격이나 인성을 보아 분명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와 예비 신랑은 순서에 따라 저희 친정집에 먼저 방문을 하여 결혼 허락을 구하게 되었고 평소 외동딸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믿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큰 문제 없이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소개시키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했었는데 저로서는 친정부모님께서 예비 신랑을 좋게 생각해 주시니 시작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신랑이 본인 부모님도 꽉 막힌 분들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시부모님 허락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평소 예비 신랑의 모습처럼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죠. 특히 예비 시아버님은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사랑꾼의 면모가 많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더 맛있다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며 요리도 하시고 예비 신랑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옛말에 아들은 아버지와 판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가정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예비 신랑도 자식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아내에게는 사랑꾼의 모습을 자주 보여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랑 선택을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음식들이 차려져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는 직업이 뭐라고 했지?
그리고 부모님 직업은 어떻게 되시니? 저는 친구랑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있으셔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셨고, 엄마는 약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럼 사업하는 거면 돈은 좀 되고, 친구랑 같이 하는 거면 수익도 반으로 나누는 거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랑은 수익 나오면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어요. 아이, 근데 사업을 할 거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친구랑 같이 하니? 친구랑 저랑 담당하고 있는 일이 달라요. 친구랑 저랑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지금은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 그건 그렇고, 너 시집 올 때 예단은 얼마나 할 거니? 당연히 집도 너가 해오는 거지? 네?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공무원 서방 얻어가려면 집은 당연히 너희 집에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예단비 1억 미만으로는 안 받는다. 예비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신혼집도 해오고 예단비를 1억씩이나 가져가나요? 저희 집은 알아주는 재벌도 아니고 그냥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는 지극한 평범한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요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래도 예단비랑 집 문제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의논을 해본 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아무리 결혼은 자식들이 하는 거라지만 예단비나 신혼집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거들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약간 아쉬운 듯 보였지만 애써 웃으며 하긴 친정 부모님이랑 상의는 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하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원래 예단비나 집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상견례 때 잘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 밝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된 후 양가 부모님들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간단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단비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아들 자랑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공무원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냐? 라고 시작하시면서 요즘 세상에는 공무원 사위 보기 힘들다고 예단비는 무조건 1억 이상 그리고 집은 저희 친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단비 1억에 신혼집 문제까지 신부 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아들을 공짜로 장가 보내려고 하는 도둑놈 신부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우리 딸도 쉽게 키운 것은 아니라고 그 조건에는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상견례에서는 한 차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다들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 결혼해서
예비 신랑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집안에서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예단비 1억과 신혼집까지 해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면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부당한 결혼을 시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신혼집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예단비는 5천만 원을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고 결혼식은 저희들 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되었죠.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저희 둘의 결혼식이 약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었을 때 엄마가 친구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식장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연인지 엄마 친구 딸이 저희가 예약한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후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와 예비 신랑은 엄마 친구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 식장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그곳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하고 몇 달 전에 예약금까지 걸어두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예식장 투어를 진행할 때 평일이라서 따로 예식이 없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참관하지 못했고 혹시 하객들의 평가가 불만족스러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엄마가 다녀오신다기에 잘됐다 싶어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며 기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엄마가 무슨 일인지 집에 들어오실 때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혹시 친구 딸 결혼식이 심각할 정도로 별로였나 싶어서 긴장을 하며 엄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사진 하나를 내밀면서 네 신랑 될 사람이 대체 왜 이 사진 속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엄마가 주신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 속에서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랑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엄마에게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받아왔냐고 물었죠.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에 흥분을 했는지 빨리 어디서 받아왔냐며 이야기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께서도 당황하셔서 이걸 이야기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한숨을 쉬고는 결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신 엄마 친구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몇 달 뒤에 딸이랑 결혼식 올릴 예비 사위라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라고 웨딩 스냅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마도 언뜻 보기에 우리 예비 사위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친구분에게 예비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고 공무원 하고 있다는 대답에 우리 딸 신랑이구나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사진을 받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친구에게는 우리 딸도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금방 웨딩 사진을 찍을 것 같다면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 참고하라고 보여주려 한다며 몇 장만 보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봤으면 모를까 이미 봐버렸는데 일단 예비 신랑에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놓고 엄마에게 사진을 전송받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자마자 미리 받아놓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웨딩 스냅 사진에 왜 당신이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약간 울먹거리면서 예전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럼 결혼이 이미 파토가 났는데 그 여자 엄마는 왜 당신을 예비 사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본인도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한 번만 믿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걸복걸 하더군요. 예비신랑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전 여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 친구 딸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온 남자친구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진을 본 엄마에게는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잘 설명할 테니 전 여자친구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께 예비신랑에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의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셨던 것인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신 혹시 모르는 일이니 예비신랑 말만 믿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 저도 따로 잘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신랑의 전 여자친구 문제는 일단락이 되는 듯 했으나 결혼식을 2일 남겨두고 있을 때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저는 지하철에서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예비신랑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에 앉아 거짓골을 하고 구걸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전 두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던 지하철역은 바로 제가 매일같이 오가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출퇴근했으면 예비신랑의 진짜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평소에 직접 운전을 해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 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비신랑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했던 그날은 전날에 사무실 식구들과 결혼 축하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을 해서 차를 사무실에 놓고 간 탓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예비신랑이 지하철 앞에 무릎을 꿇고 지저분한 모습을 한 채로 앉아있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멍하니 있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구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던 예비신랑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더군요. 이미 화가 잔뜩 난 저는 예비신랑이 뒤로 자빠지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복지센터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이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에 예비신랑은 망했다는 얼굴을 하더니 속여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자신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으니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들을 다 들켜버린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이 우습고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났습니다. 아무리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도 이게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예비신랑이 하자는 대로 주변에 있는 한적한 공원으로 이동했죠.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자 예비신랑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백수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는 취준생으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그동안 놀고 먹느라 해놓은 것이 없었고 나이도 늘어나다 보니 취직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지하철역에서 거지로 구걸하는 것이었고요. 그동안 취업도 안 되어서 돈도 없었을 텐데 지하철역 앞에서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왜 자꾸 도와줬냐고 물으니까 저한테 어르신들을 잘 챙겨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줘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취업도 못하고 구걸하며 연명하는데 사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저랑 결혼이라도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요.
예비 신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지난번에 엄마께서 보여주신 웨딩 스냅 사진도 진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 들킨 김에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받은 웨딩 스냅 사진에 대한 해명도 다 해보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살짝 고민을 하더니 사진 속 그 여자도 직업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두 집 살림을 하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며 술술 털어놓더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고 비밀이면 나한테 예단비 1억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저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으나 저는 외동딸이라고 이상한 놈 데리고 온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신 친정부모님을 봐서라도 직업 속인 것부터 두 집 살림 할 생각을 한 것은 절대 그냥 못 넘긴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예비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얘, 네가 재영이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냐? 저희 친정에서 보내드린 예단비 5천만 원이랑 신혼집 얻는데 들어간 돈 받으러 왔습니다. 얘가 지금 하늘에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놓은 공무원 서방 반값에 얻어갔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예단비 5천만 원도 주기 아깝냐?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날로 먹으려 들어? 지금 공무원 서방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그 아들한테 연락 못 받으셨나 본데 힘들게 키워놓으신 그 잘난 아드님 지하철역에서 거지 행사하고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복지센터에 있어야 할 우리 아들이 뭔 지하철역에서 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냐?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잘난 아드님, 공무원은 고사하고 취준생 못 벗어나서 먹고 살겠다고 지하철역에서 무릎 꿇고 앉아 구걸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여자들 등골 빼먹겠다고 양다리 걸치고 두 집 살림 하려고 했다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야. 난 정말로 몰랐어. 집에 결혼할 여자라면서 데리고 온 것은 너밖에 없었고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에는 합격증이라고 가져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기꾼 가족 말은 안 믿으니까 당장 예단비랑 신혼집에 들어간 돈 입금하세요. 아시겠어요? 예비 신랑이를 전혀 몰랐다는 예비 시어머니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당장 돈을 입금하라는 말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으로 가서 난리를 치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예비 신랑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비밀들을 부모님께 말씀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아무래도 친정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혹시라도 예비 신랑의 비밀을 말씀드렸을 때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친구 딸이 피해자로 함께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부모님께 예비 신랑이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기로 했죠. 저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황당해 하시면서 얘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꺽꺽 울기만 하자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상견례 할 때 시댁 측에서 아들을 공무원 만들으라 힘들었다고 예단비 1억에 신혼집까지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며 울지만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이 엄마 친구 딸과 양다리를 걸치고 두 집 살림을 하려고 계획했다며 그 말씀까지 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저번에 웨딩 스냅 사진도 양다리 걸치고 두 집 살림 하려고 찍었던 거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옆에서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께서도 그놈이 직업을 속인 것도 모자라 여자들 끼고 놀아나려고 했다는 거냐고,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당장 시댁으로 가자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저는 혹시나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이미 시댁 가서 예단비랑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간 돈이랑 당장 입금하라고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엄마께서는 이 일은 그냥 돈만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엄마 친구에게도 알리고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참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곧이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오신 엄마 친구 딸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였고,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예비 신랑의 비밀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 결혼을 할 뻔했던 엄마 친구 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다고 다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어쩌라는 거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친구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며, 그럼 엄마가 예식장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 이 문제 때문이었는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엄마께서는 혹시나 싶어서 받았던 것이었는데 정말로 그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저도 혹시나 해서 엄마 친구 딸에게 예비 신랑 집에 인사를 갔던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것이 제가 처음이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예비 신랑과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서 일찌감치 인사를 다녀왔고 예비 시댁과 자주 왕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이나 예비 시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과일이나 소고기 같은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도 진실이 아니었어요. 순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저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엄마 친구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예단비 명목으로 1억이나 받아갔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들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다 보니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다 같이 예비시댁으로 쫓아가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이 밝았고 저희 가족과 엄마 친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아침 일찍 예비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쫓아오니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여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두 가족이 어떻게 같이? 몰라서 물어요? 아침 일찍 두 가족이 합세해서 여기까지 왜 달려왔겠어요? 어머니, 이제 재영 씨 비밀 저희가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무슨 해결을 하라는 거냐? 공무원은 고사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거지 행사하고 살았던 것부터 양다리 걸쳐 두 집 살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 저희 둘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당연히 죗값을 받던 문제를 해결을 하시던 하셔야죠. 저희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고 당장 내일이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식인데 지인들 다 초대해놓고 이제와 엎을 수는 없다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아들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사람 많은 예식장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거짓된 인생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참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무릎까지 꿇으며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 하니 결혼식은 참석해주겠다면서 친정 부모님과 엄마 친구 가족들에게 일당 돌아가자고 했죠. 당연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정신이 나갔냐며 다들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돌아서 나왔고 결국 친정 부모님과 엄마 친구 가족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지 뒤따라 나오더군요. 다들 밖으로 나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냈으나 저는 어차피 지금 예비 시어머니는 예단비랑 신혼집에 들어간 돈 돌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결혼식에서 받아내는 게 훨씬 큰 참교육이 될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기는 했으나 일단 저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죠. 다음날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신랑 식구들은 예식장에 저와 친정 부모님이 나타나자 다행이다 싶었던 것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예식을 진행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니 전날에 시댁에 쫓아갔을 때 필요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대화를 녹음해 놓았다면서 녹음기를 건네주시고는 식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성혼선언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어요. 곧바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마침 이벤트로 예전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재생하는 대신 직원분께 부탁해서 녹음 내용을 재생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직원분께서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저는 안심하고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이벤트 시간이 다가왔고 직원분께서는 예정대로 영상 대신 녹음을 재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은 안 나오고 대화 소리가 담긴 녹음본이 재생되니 하객들은 직원이 실수한 거 아니냐며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랑의 비밀이 폭로가 되고 곧이어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하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하객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신랑은 절망한 듯 버진로드에 털썩 주저앉았고 예비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싸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녹음본 재생이 끝나고 평화롭던 예식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 친구 가족들이 들어와 예비 신랑에게 당장 예단비 내놓으라면서 식장을 뒤엎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신랑 쪽 하객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에 혀를 끌끌 차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그런 몹쓸 짓을 했냐며 어디서 사기를 쳐놓고 예단비를 이중으로 1억 5천을 챙길 수 있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저와 엄마 친구 딸은 예비 신랑 측으로부터 예단비와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예비 신랑 가족들은 결혼식 이후에 결혼 사기를 쳤다는 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사무실 주변 지하철역을 가봤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라서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굳이 공무원이라고 속이며 만나지 않아도 비양심적인 사람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고 이득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던 게
결국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된 지름길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마도 예비 신랑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와 같은 일들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